사실 오늘 경기 이제 네덜란드와 세네갈 이 두 팀의 경기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카타르와 에콰도르 이 두 팀의 경기에서 에콰도르가 경기력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야 에콰도르와 이 카타르 두 경기를 치르는데 좀 매우 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어요. 요 경기를 만약에 잡지 못하면 카타르는 그렇다 치고 에콰도르를 만날 때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죠.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팀은 네덜란드였는데 이 네덜란드와 이 세네갈의 경기에서 일단은 득점이 아주 늦게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기가 매우 박진감이 넘쳤었거든요. 일단 구조적으로 네덜란드가 5-3-2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드필더 2명, 앞에 공격형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최전방에 투톱 이렇게 두는 전형이었고, 반면에 세네갈은 4-3-3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이 중원 싸움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세네갈의 중앙 미드필더 3명과 네덜란드의 중앙 미드필더 3명이 1대1로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원 싸움이 강하게 진행되면서 서로 볼을 뺏기고 빼앗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나 네덜란드의 중원에 있었던 더용, 그리고 각포, 베르하이스 이런 선수들이나 세네갈의 중앙 미드필더였던 맨디, 게이에, 쿠야테 요 이제 선수들이 워낙에 기동력도 좋고 압박을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중원에서의 이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 경기 초반에는 세네갈의 운동 능력, 이 피지컬을 활용한 엄청난 전방 압박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네갈의 저돌적인 공격 패턴에 당황했던 선수가 더리우트였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이 3백을 만들 때 반다이크와 아케 이 두 명의 선수는 그래도 주전 명단에 포함이 많이 되는 선수다 보니까 아케와 반다이크가 일단 왼쪽과 중앙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자리에 팀버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더리우트가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팀버 같은 경우는 풀백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동력도 좋고 민첩성이 빠른 선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네갈의 저돌적인 공격수들을 막기에는 팀버가 조금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경기에서 이 더리우트가 세네갈의 왼쪽 측면 공격수인 이스마일라 사르에게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뛰어나가는 사르에게 후방에서 쿨리발리가 롱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더리우트와 둠프리스 사이로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더리우트도 따라가고 둠프리스도 따라가는데 결국 이 두 선수 모두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음 장면 보시면 뛰어들어가는 사르가 볼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장면도 후방에서 세네갈이 패스를 보내줄 때 앞선에 두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반다이크가 한 명 따라가고 오른쪽에서는 더리우트가 공격수를 따라가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리우트가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네갈이 패스를 보내줄 때 어떤 장면이 나왔냐, 세네갈의 공격수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더리우트는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중앙으로 들어가고, 반면에 뒤에 있었던 반다이크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기의 포인트 중 하나는 더리우트가 특히나 이 사르의 움직임을 잘 못 막았던 것이 세네갈이 아주 좋은 공격 찬스를 잡는데 효과적이었던 공격 패턴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네갈이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이 다듬어지지 않은 플레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볼을 빼앗아 냈는데, 빼앗아낸 이후에 마무리가 안 되면서 사실 오늘 경기에서 세네갈이 충분히 득점을 하고 경기를 가져갈 수가 있었거든요. 슈팅 숫자도 세네갈이 조금 더 많고요. 유효 슈팅도 세네갈이 많고 전체적인 이제 스탯 자체가
세네갈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계속 세네갈이 압박을 하다 보니까 반다이크도 실수가 나오고 더용도 실수가 나오고 이렇게 네덜란드의 중요한 플레이들을 해야 되는 선수가 세네갈의 압박에 막혀서 실수가 꽤나 나왔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덜란드가 활용했던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네덜란드의 이 3톱이 최전방의 베르바인, 얀센, 각포였어요. 근데 공격을 할 때는 얀센이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각포가 측면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격할 때는 각포가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3톱에 가까운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날 감독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얀센을 거쳐가게 되면 수비수들이 얀센에게 붙는 순간 좌우 측면에 있었던 각포나 베르바인이 뛰어들어가면서 얀센이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패턴을 많이 만들거든요. 만약에 얀센 없이 뛰어들어가거나 베르바인이나 각포가 최전방에서 볼을 소유하게 되면 사실은 수비의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얀센이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얀센이 중앙에서 버티고 있을 때 세네갈의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이때 얀센이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각포에게 원터치 패스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얀센의 아주 훌륭한 연계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세네갈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각포가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는, 물론 여기서 이제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줬다가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이 공격이 무산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얀센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확실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바날 감독의 선택이 매우 좋았던 것이 후반전에 각포, 그리고 앞에 베르바인, 그리고 얀센 요 3명의 이제 선수가 3톱처럼 구성되어 있을 때 각포는 어쨌든 살짝 내려오면서 뭔가 연계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얀센을 빼고 각포를 한 칸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클라센을 투입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르바인 대신 데파이가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데파이, 클라센, 각포 이렇게 공격 조합을 후반전 막판이 되면서 바꿔줬어요. 공격 라인을 이렇게 바꿔줬던 것이 오늘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이 각포가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선수예요. 그래서 연계 플레이에 아주 능한 선수인데 키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제공권이 좋아서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크로스를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제공권에 아주 강점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후방에서 더용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전방으로 각포가 침투에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정말 절묘하게 더용이 볼을 떨어뜨려줬죠. 여기서 이제 맨디가 뛰어나왔는데 이미 뛰어나오고 있을 때 더용의 패스가 각포에게 전달이 되고 각포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는 그 맨디의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긴 했어요. 각포가 침투에 들어올 때 나가는 타이밍이 좀 느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낸 데에는 바날 감독의 아주 명확한 용병술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득점이 나올 때도 클라센을 투입한 효과가 있는 건데 클라센은 아약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공격 템포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볼을 소유했을 때 환상적인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거나 이러한 선수가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실 아주 단순한 패스였습니다. 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네덜란드가 한 번에 볼을 붙여줬고 여기서 제공권 싸움에 이기면서 뒤로 볼을 떨어뜨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데파이가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뒤에 있었던 클라센은 상황을 잘 지켜보다가 공간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요게 정말 아주 큰 포인트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파이가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슈팅을 했는데 슈팅이 맨디 골키퍼에 맞고 나올 때 이미 여기서 클라센은 빠르게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클라센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볼을 클라센이 마무리하면서 세네갈과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쐐기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이제 오늘 득점 장면들을 보면 바날 감독이 처음에는 얀센, 베르바인,
각포 이 3톱에서 마지막에는 클라센, 데파이, 그리고 각포 이렇게 3톱을 한번 바꿔줬던 것이 오히려 이제 마지막까지 이 공격 라인에서 힘을 내면서 득점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경기 승리로 사실은 네덜란드는 순위 싸움에 매우 유리해졌어요. 기록으로 보시면 공동 1위가 네덜란드와 에콰도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세네갈과 카타르인데 사실은 세네갈과 네덜란드가 16강 진출에 1위 싸움을 좀 경쟁을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면서 2라운드와 3라운드 때 에콰도르와 카타르 다소 약한 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16강을 가기에 매우 유리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네덜란드와 세네갈 이 두 팀의 가장 큰 목표는 16강이겠지만 좋은 공격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패턴과 결정력을 분명히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오늘 경기 승리로 1위가 되면서 16강 진출이 매우 밝아졌다. 이렇게 이제 오늘 경기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